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딱 시작하려고 우리 뉴스토마토의 뉴스 인사이다 이거를 딱 유튜브에서 누르는데 구독자가 31.6만 명이라고 써있다가 갑자기 31.7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클릭 한 번에 1만 명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자, 여러분들께 매일 감사드리고요. 자, 영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9일차에 실려가서 오늘이 이제 20일차인데 실려는 갔는데 곡기는 끊고 계속 단식은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이런 케어를 받으면서 아주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지 않고 단식한다는 얘기인데요. 아,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겠죠. 자, 이 얘기를 이 두 분하고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잡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봐줘야 되냐 이렇게 말했던 거 고고 한번 얘기해보죠. 정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국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최강욱 의원 의원직 확정 상실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재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제의 재판이었는데요.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과 새로운 얼굴이죠. 조수진 변호사 함께 한 주 동안의 민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던 그거하고 이렇게 화요일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하는 이 여론조사하고 실제 사람들의 그 응답률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여론의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좀 알아주시기를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요.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21년째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싱가포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었죠. 나의 고객이 발전되고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러나 윤 정부의 잘못된과 거짓에 촛불 집회에 참여하였고 노변이가 매일 함께 해왔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와 윤석열에게 분노가 가득합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지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촛불을 들고 나갈 겁니다. 노변님과 광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뛰어주시는 노변님께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더라도 1시간의 시차가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꽁이울림. 야, 이분이 진짜 싱가포르에 계시는데 한국에 와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계시다가 집회를 이렇게 매일 열심히 참석하셨었군요.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만 있어도 뭐 되냐?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 플러스 행동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편지 잠깐 보여주세요. 그 손편지라 그래서 그런지 글씨는 본인 거겠지만 저 그림, 꽃, 저 노란색 나비인가요? 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꽃 본인이 그리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정성입니다. 꽁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께는요 귀한 사연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굿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는 뭐 아주 그냥 얼굴이 약간 좀 캐릭터처럼 만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 그립톡하고 그 다음에 텀블러 아주 귀여운 텀블러 있고요. 그리고 메모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쓸만하고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편지 보내주시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꼭 손편지 아니어도 커뮤니티 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뉴스인사이다에 바라는 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점, 뭐 시청평,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욕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됩니다.
사연 뽑히신 분에게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더 굿즈를 보내드리니까 영친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살짝 말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가 단식 19일째였는데 네. 결국에는 측근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랬는데 네. 검찰이 너무 무섭게도 사경을 헤매는 그 타임에 하필이면 영장을 또 두 번째 청구했어요. 네.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후송됐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2시간 뒤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2월 이에 이어서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이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상황과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며 피켓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왜냐면 그 전날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의료진이 와서 옮기자고 했는데 반대를 듣고 반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면서 하루도 아니라 하룻밤 지나면서 의식이 이제 사라진 상태여서 선망 증세가 좀 나타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옆에 있던 당국자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큰일 났다 해서 그냥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병원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원래는 입원했었는데 그 단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은 녹색병원이 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한민수 그 대변인이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의지가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좀 단식 의지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세상에. 저는 이제 병원 갔으니까 끝났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될 때까지 나는 곡기는 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 전부 다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러다가 정말 대표 죽는 걸 보고 싶겠어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나는 저 단식에 동조할 수 없어, 동의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빠져있기엔 이미 멀리 온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당의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바치고 있는가를 다 같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뭔가 좀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의 더 혁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네. 새로 만든 그 단체에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구태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러면서 아마 행동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 시점도 잔인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어제 원내대표인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네, 박광원 대표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전혀 협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무슨 얘기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이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에 이송된 뒤에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의 연설인 만큼 사정기간의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 데 좀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요청에도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정치 행위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 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네, 박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데 그 뒤쪽 배경으로 한동훈 장관 모습이 잡혔어요. 이렇게 딱 손 이렇게 깍지 이렇게 끼는 모습인 것 같은데 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좀 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표정 아닌가? 이런 의심을 조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살짝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방송에서는 더 이상 틀지 맙시다. 위험하니까. 네. 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면에도 찍혔는데요.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잡범들도 다시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지금처럼 검찰 소환을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검찰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근데 과거에 죄 있는 사람이 단식한 게 어디 있었어요? 다 정치사범이라든가 탄압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혹은 실제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단식을 했을지언정 잡범이라든가 정말로 죄를 지어 마땅해서 죄가 확실히 인정이 돼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단식하면서 한 건 없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잡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것까지도 내가 뭐 그래요. 당신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취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무슨 잡범들이 단식을 왜 해요? 잡범들은요, 단식하지 않아요. 밥 잘 먹어요. 적응도 잘해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서 한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모욕하고 제1야당 대표를 모욕하는 건 뭡니까? 제1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당원들을 중도에 있는 그런 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1국의 장관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1국의 장관은 몸이 아프신 대표에게 야당 대표이더라도 본인의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관이니까 유감 표현하시고 정도를 걷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20일 단식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실제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수사를 위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몸을. 네. 그렇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수용상을 견디지 못하거나 어디에 감금되어서 혹은 구속되어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법무부가 집행을 정지시키고 풀어주고 이게 원래 본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20일 굶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려고 지금 영장을 청구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영장 청구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내일 해가지고 뭐 21일 날인가 지금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21일 날 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뭐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어쨌든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몸을 해가지고 나가서 제대로 된 본인의 변명이나 소명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 20일 넘게 단식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판사님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혹은 잘못했을지도 모르니까 깜빵에 들어가서 수사 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의 쇼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거라면 전략적으로 어차피 안 될 거 니네끼리 이렇게 사부노열하면서 니네가 이렇게 방탄하려고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질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길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사실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회사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명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네. 어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네.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정부를 향한 요구는 5가지가 아니라 3가지였습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 3가지라서 이제 정정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과거 여의도 단식은 뚜렷한 공익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는 그런 대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단식하고 지금 영장 청구하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도망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내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을 치든 뭐 재판을 다른 거를 하든 도망갈 위험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수가 있나요? 자, 증거인멸 300 몇십 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지금 최근까지도 압수수색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다 털어갔는데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고 증거인멸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하고 연결되는 사람들 지금 아무도 주변에 없고 다 감방가 있거나 이러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다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는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는 뜻은 저 사람을 여기 가둬놓고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가 방해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뻔히 다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장 발부 안 될 걸 알고 우리는 영장 발부라고 최선 다했으나 민주당이 저렇게 방탄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는 보석을 신청했군요. 네, 어제 법조계 소식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달 만인데요. 사유는 고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제 대법원은 유죄가 맞다면서 원심이 내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금 계속해서 법조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하다 말았지만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부결되네 가결되네가 21일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잡히고 하겠죠? 그게 다음 주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여러분들, 추석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한가롭고 풍요로운 이 나라를 맞이하게 된 걸 고맙게 여기면서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때입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가 되면 벌써 단식한 지 한 30일 되겠네요. 이제는. 네. 그 사람을 그러면 끝까지 영장 발부해야 된다라고 과연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 민심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한동안 장관님이나 검찰이나 옳은 일을 하시겠죠. 원칙대로 하신다.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예외가 있는 거고 상황에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옛날에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검찰들은. 법에도 눈물이 있고 칼을 휘두르더라도 상황을 다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너무 치사한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장모는 보석을 신청했어요. 근데 대통령 장모는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다음 추석입니다.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보석에 이렇게 쓰거든요. 보석 신청서에. 네. 이재명 대표는 추석입니다. 얘를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최은순 씨는 나 추석이라 밥 먹어야 돼요. 식구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 웃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 씨가 네.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하게 된 것이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 정해준 주거지를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1년에도 보석 당시에 대통령 장모 최 씨가 자신의 주거지 이탈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주거지 제한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뭐 아들네 집에 간대, 누구네 집에 간대, 뭐 이러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법원에서의 그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요. 그럼요. 예. 이번에도 재판부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댓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봤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3부에 좀 이따 민심에서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집행유예 확정돼서 결국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로 나왔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었던 그 5번의 그분이 이제 나머지 한 몇 개월 안 남았죠? 예, 나머지 개월 수를 내년 4월까지는 6개월 남았네요.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네요. 아, 내가 나갈 걸. 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며 원심을 내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인데요. 이로써 최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 2017년도에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확인서 써준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긴게 연결이 됐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경심 그 교수와 조국 재판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연결되면서 그것이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 판결이 3년 8개월 만에 결정이 됐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김명수가 마지막으로 최강욱 의원에게 선물을 주고 끝낼 거다. 즉 무죄를 선고하고 끝낼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왜 3년 8개월이나 걸리나 이거 빨리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비난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 시스템 자체가 재판이 검찰이고 법원이고 엄청 느려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지 일이 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8개월 걸린 거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최강욱을 봐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무죄 당연히 안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뭐 봐주기 한다. 진보 성향의 김명수가 뭐 하나 주고 갔다. 이런 허위 유언비어 퍼뜨렸던 사람들 전부 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원합의체에서 9명이 이거 그냥 유죄 확정이다. 이제 3명은 반대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명만 예전에 2017년도에 최강욱 의원하고 같이 책 썼던 것 때문에 김선수 대법관인가요? 어쨌든 그분은 스스로가 이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혀 뭐 민주당이든 뭐 좌파 인사든 뭐 누구든 진보 인사든 누구든 법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결론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제대로 됐었으면은 이렇게 안 나왔겠죠. 만약에 그렇게 꼼수가 많았다면.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날조하고 허위 프레임 씌우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국민들도 언론에서 설사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이 유도하더라도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이 최강욱 의원 건은 법적으로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판결 내렸으면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위에 높은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우리 빨리 31.7만 명인데
오늘 안으로 32만 명 되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하트 노무사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영희가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아침부터 하여튼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 열렬히 후원하고 지원해주시는 든든한 지원병 통통몰 광고 시간입니다. 국밥 8종 세트인데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 한 게 없어요. 우리 사극 보면은 맨날 주막에서 주모가 펄펄펄펄 끓는 그런 그 국물, 뭐 연기? 예, 이런 거 딱 내뿜으면서 딱 국밥 한 그릇씩 말아주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제가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노영이 TV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저희 요리 솜씨를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십시오. 노영이 TV 지금 구독자 100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국밥은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드신 분들 중에 이거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맛없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른 식사를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자,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해 주시고요. 영신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게 잘 돼야 사장님께서 저를 예뻐하시겠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자, 노영희 TV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TV를 잘 안 되면 손해배상 썸네일 이런 걸로 집어넣고 키워드 집어넣고 하시면 또 찾아집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요. 바로 이슈 화합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뭐 워낙 정치도 오래 하셨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흐름, 심리 이런 걸 너무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현재 돌아가는 판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 그냥 정말 배우는 자세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한번 여러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단식 19일째인 어제, 오늘은 20일째입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탈수 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고 의식이 없었다. 선망 증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원으로 실려간 다음에 긴급하게 조치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식 그만 먹고 음식 안 먹고 여전히 안 먹고 단식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쳤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철근 시장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죠. 저도 단식을 뭐 해봤죠? 학생 때도 좀 해보고, 그리고 구속이 돼서 이제 예를 들면 구치소나 감옥 가서도 그 안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저렇게 장기간 해보지는 않았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대단한 거죠. 3일 넘기기가 제일 힘들고요. 일주일 정도 가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되는데,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장기에 괴사 뭐 이런 상태가 네, 괴사가 된대요. 그런 증상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건강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모병원에 있다가 바로 녹색병원인가요? 그걸로 옮겼는데 네. 그게 그 병원이 전문 병원이에요. 예, 네. 단식 전문 병원이어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요. 처음에 단식을 시작했을 때 이 네.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뭐 그걸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네. 있었죠, 사실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정치적 성과, 그러니까 목적 뭐 이런 건 좀 거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장기화되면서 이제 본인의 의지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과는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답답한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단식의 순수성이 입증이 되려면 사실은 국회에서 가결되는 게 맞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병원 실려가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검찰의 영장을 구속시켜라고 가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 봉사님께서 나도 일주일 해봤지만 2주 이상 가면 초인적이 됩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창걸 실장 말대로 지금 몸은 너무 안 좋겠지만 그래도 물론 여당과 정부는 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뭔가 얻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 3일째 단식하셨는 날 갔었어요. 네. 저는 좀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성남시장도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편안한 사이인데, 본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난 말도 안 된다. 난 진짜 죽도록 억울하다.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포동의안과 이 목숨을 건 단식을 자꾸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나와도요, 영장실질심사 가서 부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령 구속되더라도 6개월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완치라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 네. 장기가. 금방 김철근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장기가 괴사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단식을 하면은 몸에 있는 근육질,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장기에 있는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선망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단계를 한 단계 넘는 걸 떠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죠.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나머지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하고 같이 단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몸을 사려요? 저는 뭐 단식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순수한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싶은,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동조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단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동의는 하지 않아요.
괜히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공천 받으려고 그런다? 그렇죠. 이제 대표의 단식을 좀 이 하나의 좀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에 편성하려는 이런 느낌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먼저 좀 말을 꺼내고 싶은 게 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명이면은 반대하고 반명이면은 찬성하고 이게 아닙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 정도 된다면은 영장이 나오고 공소장이 나오면은 그걸 읽어보고 네. 이게 유죄에 해당되는지 무죄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판단력이 있어야지 국회의원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 나의 공천에 유리한가, 정파적으로 유불리한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국민 배심원제 하잖아요. 네. 국민 배심원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상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나온 세 가지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증거도 없고 법리 논정에도 맞지 않은 건데 그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의 문제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창근 실장님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는 사실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앞에서 회도 먹겠다고 그러고 물론 뭐 불발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빠른 쾌유를 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많은 민폐를 끼쳤지만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말에서 또 말의 가시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빨리 쾌유를 해야 되겠지만 네 행동이 매우 옳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더라고요. 이번 단식이 본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국회 내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부르고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당이 상임위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옳습니까? 이 국민의힘 태도가?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의 그 정쟁과 뭐 어떤 경쟁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누가 더 잘하는지 국민한테 어필해야죠, 보여줘야 네.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내세우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가능하면 야당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제1야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민주당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건 뭐 이 대표 뭐 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만 맨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치부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좀 잘못된 그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과 정치의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또는 수사의 정치화 이게 네. 지금 혼동되어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섞여 있어요.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 사법은 사법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검찰과 그 법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럼 제1야당 대표와 여야의 대표 회담이라든지 또는 제1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만나서 의견을 네. 드려야 되는 문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여야가 없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네.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어찌됐건 무슨 이유이든 간에 20일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청 안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찾아가서 왜 그러냐 얘기도 들어보고 네. 빨리 푸시라. 협치를 하자. 풀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네. 이런 게 정치입니다. 근데 마치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진 한 장이 찍히면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옹호해 준 듯한 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근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아무도 안 갑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가서 조금 본인들이 그래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왜 안 왜냐하면 가죠? 네. 여당 대표도 가야 되고요. 원내대표도 네.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기본적으로 정무수석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네. 예? 이걸 이렇게 해놓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죠. 원래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좀 온정주의나 이런 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뭐 한나라당이나 그런 풍토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저거는 보수나 뭐 이런 어떤 이 가치지향적 정당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맥을 못 추는 권력 해바라기형 이익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병원 실려가니까 딱 보란 듯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회도 회기가 일부러 딱 열리는 타임에 맞춰가지고 이거 딱 던지면서 니네 알아서 해봐라. 니네끼리 싸우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든지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딱 던져버렸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행위를 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국회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네.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20일 날 본회의가 있고 21일 날 본회의가 있고 25일 날 본회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20날 보고를 하고 21일 날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안 그러면 또 21일 날 보고하고 25일 날 처리하는 뭐 이런 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대체로 21일 안이 유력합니다. 빨리 처리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게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되면 추석 전에 실질 심사를 받는 상황이 그 되겠죠. 모양새를 사실은 예.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순수성을 증명하려면 실질 심사를 받는 게 좋죠. 네. 예, 그 실질 심사에 가서 가부가 뭐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든 간에 법원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그 순응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단식의 순수성을 보장받는 건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가 지금 20일 정도에 단식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 있는데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겠냐. 그럼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의회 비회기 중에 국회가 일을 하는 와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슨 쇼핑하듯이 선택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영장 청구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도 최근에 조사받았거든요. 네. 조사받았어요? 저도 최근에 자주 조사받고 하는데요. 그거 다 피의자고 다 시간 조정 다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당연히 다 해야죠. 원래 해요. 다 조정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최은순 씨 또 병보석 신청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의 그 현재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렇죠. 그리고 정지된다니까요, 원래는. 하는 말로 그 검찰을 인권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지금 인권을 어기는 폐륜의 지금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법률적인 것들을 잘 모른다고 그 지금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분이 댓글에 죄가 없으면은 법원에 출두하여 무죄를 증명하라 그러는데요. 죄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한번 출두해 보세요. 변호사 산다고 돈 나가고요. 일상생활 다 뭉개지고요. 주변으로부터 범죄자 취급받고요. 인생 자체가 바탄납니다. 모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네. 지금 검찰이 그 영장 청구하는 게 상당히 원칙론적인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그 단식을 20일 이상 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거의 맞춰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그 119로 병원을 실려갔는데 8시인가 9시에 네, 2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과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영별로 나눠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이 주장을 할 거고
결국 한 30-40% 정도 되는 중도. 중도층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여론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좀 과도했다. 네. 그다음에 검찰이 너무 원칙론적에 입각해서 그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지점에 대한 검찰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사실 모양새가 되게 안 좋잖아요. 검찰이 일부러 영장 발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살짝 들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하고 같이 맞불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공정과 상식을 지킨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나온다? 그 비용 40억 원은 누가 될 거냐? 당신은 그럼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냐? 대법원 판결을 그럼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대법원 판결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김태우 전 구청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권력이 권력, 있으면 검. 유검. 유검. 이분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관이 그 공무원 직급을 한 몇 급 정도 되나 제가 판단해 보니까 6급, 한 6급 정도 될 것 같아요. 6급 정도인데도 이렇게 파워가 있으면은 네. 야, 검사는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이게 검찰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검찰 수사관조차도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위해해가면서까지 사면을 해주고 다시 공천을 받고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뒤집어 버립니다. 사면도 대통령이 해준 거고 공천도 대통령이 해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은 김기현이 지죠. 저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이 지는 거 맞아요? 김기현 대표가 원래 우리 총선 이거 먹고 선거는 내가 치르는 거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권 내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찐윤에서도 김기현 네. 대표를 흔들 것이고 네. 반윤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흔들 것이고 물론 뭐 목적은 다르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자, 김태우 전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죠. 이거 선거는 내가 치르는 거다. 지난 9월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서 공천 명단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얼마든지 보내주겠습니다. 이랬다고 지금 말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지만 이제 제가 그때 확인했던 바로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용산이나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지금 나오겠다고 벌써 줄 서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구 이렇게 딱 찍었고 얘는 어디 나오고 얘는 언제 그만두고 얘는 사표 언제 쓰고 이게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자, 대통령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 정말 현실화 되고 대통령의 윤심의 마음으로 공천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부분 그랬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되면 자기하고 가까운 핵심 측근들을 전부 공직에 진출시키고 또 공천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또 그게 그 당무 개입이라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건 때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조사나 수사가 안 됐을 뿐 알게 모르게 대부분 다 그렇게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오보예요? 당에서 30명의 명단을 주고 그 차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임박해서 대통령실에서 명단을 주고 이 사람들 공천을 어떻게 해봐라. 이건 얘기가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전원 거의 대부분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층 줄을 서서
그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30명의 명단을 당에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당에서 이른바 지금 현재 수도권 위기론이나 뭐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수도권에 출마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대부분 네. 영남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럴 거면 영남의 대부분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당에서 현역 의원 30명을 먼저 제끼고 그 사람들 명단을 달라.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총선이 임박해 갈수록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이 네. 대통령을 팔거나 또는 호가호위해서 당에 이렇게 이런저런 명단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란 나무님께서 네. 김철근님 노선은 틀리더라도 오늘 올바른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믿습니다. 이러셨는데 노선도 비슷해요. 노선은 있어요? 정의를 원해요. 정의를. 저는 이런 상황 볼 때마다 네. 저도 참 소속입니다만 민주당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탄핵됐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도 바로 탄핵됐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대통령이 내 얼굴로 선거 치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 올라갔죠. 네, 탄핵은 된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어쨌든 탄핵은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네, 기각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탄핵 못 하더라도 이거 탄핵 사유라라고 네, 누군가가 주장을 해야죠. 주장해 줘야 해야죠.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용기도 없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네.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해져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흔한 하는 말로 독재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습관들여진 국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태우 구청장 얘기를 제가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서 그렇죠. 지역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김태우 구청장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강서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할 수 있어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공천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정당은 민의를 살피고 민의를 수렴하기도 하고 또 민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총선이 이제 큰 선거가 6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직을 잃은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서 다시 출마한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죠. 코미디 그러니까 같죠. 이 후폭풍에 대해서 네.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1차 책임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이 책임은 김기현 지도부가 지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결과가 저는 눈에 훤합니다만은 결과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안 좋은 쪽이 오히려 총선에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예, 왜냐? 6개월 동안 내부 혁신을 할 거니까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드려야 네. 그건 이제 김철근 실장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보편적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안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30초씩만 대답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이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본질은 네. 이정석 장관을 빨리 잘라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잘라가지고 네. 해병대 수사 관련되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면은 그게 증거처럼 눈에 보일 것 같으니까 네. 뜬금없는 문체부하고 여가부를 포함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 지명자로 된 사람들은 뜬금없이 땡 잡았다.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신원식 근데 후보자는 너무 말이 심하고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따라만 해주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유인촌, 신원식, 김행 다 행복하겠네요. 저는 MB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했습니다. MB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 역시 내가 최고야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가 망사라는 걸 증명하는 개각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망사다. 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마지막 말을 제가 깊이 새기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소미더 민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실 두 번째 광고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제가 항상 변호사들이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전부 다 정리해야 된다. 이 시대적 흐름에서 허용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혹은 공익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 어차피 들어야 될 수밖에 없고 듣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험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이 여기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 건지 내 수준에 맞는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하는 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못한 건 뭔가, 더 해야 될 건 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세요. 전화 걸면 내가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화 걸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전화로 내 상태만 점검을 받으십시오. 대표 전화 1644-1236 그리고 영업시간 이외에는 010-7612-3303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해보고 좋다 느끼시는 분들 저한테 피드백도 좀 주시고요. 영친이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자, 매주 금요일 만나던 쇼미더민심 코너를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만납니다. 저희가 왜 바꿨는지 아시죠? 사실 금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주말 동안에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화요일날 해야지 주말 응답자들이 많아요. 평일에는 바빠가지고 전화 연락이 잘 안 돼서 응답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바꿔봤는데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뉴스마트의 자랑이죠. 이승영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쑥스러우실까요? 네, 갑자기 그런 멘트.
자랑이셨군요. 네. 실세십니다. 네, 자랑이자 본보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직함이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한번 합을 잘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배종찬 소장님은 요일이 안 맞아가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에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를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저 눈이 띵띵띵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28.5%, 부정이 67.3%.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내려갔군요. 내려갔고, 20%대군요. 예, 부정은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뉴스마토가 이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 썼어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1명이고요. 응답률은 무려 6%입니다. 우리 그동안의 응답률은 평일 했더니 3%를 안 넘겼어요. 2.9%. 3% 안팎이었죠.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2배가 됐습니다. 주말에 하기를 잘했네요. 이게 안심번호로 또 바꿔가지고 훨씬 훨씬 좀 신뢰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네. 조금 해주실까요? 어느 분이? 네. 예, 그러니까 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금 4주 만에 20%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네.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분들 이게 30%, 33.3% 웬 말이냐, 이게 왜 이렇게 30%가 설렁성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사실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2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7월달에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 9월 달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이슈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걸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면 4주 만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4주 만에 그동안 이제 긴급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주말로 옮기면서 조금 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한 4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건데 네. 지난해 11월 이후 첫 20%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에 29.9%였거든요. 예. 그 뒤로는 줄고 30% 중반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조사로도 최저치입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도 최저치고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의 결정적인 기여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대가 바로 20대하고 30대입니다. 그렇군요. 20대의 경우에 직전 조사, 그러니까 8월 다섯 번째 주 조사에서는 네. 긍정이 30.3%였는데 이번에 18.1%예요. 와. 10%대로 떨어졌어요. 예. 무려 12.2%가 떨어진 겁니다. 30대도 29.8%였는데 네. 지금 17.4%로 12.4%나 떨어졌어요. 네. 예.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예를 들면 지난 8월 달에 긍정평가가 33% 정도 됩니다. 뭐 한 35% 됩니다. 그러면요. 뭘 잘했다고 35%나 돼. 뭘 잘했다고 33%를 아직도 높아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긍정이 28.5%다 그렇게 말했더니 뭘 잘했다고 아직도 28이야? 여전히 배가 고프다. 뭔 소리야, 뭔 소리. 여전히 목이 마르다. 아깝다. 우리 애청자분들 화끈하세요. 아니 나는 이게 한두 명이 그러면 내가 그냥 안 읽어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청나무님 진짜 18%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리브가님 3% 미만이겠죠. 3%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2030 세대가 왜 대거 이탈을 왜 이렇게 했는지.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왜 2030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3주간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3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생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요. 지난달에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3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네, 취업자 수. 청년 취업자. 청년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도대체 대통령은 뭘 하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더해서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 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수사 개입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윤 정권이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정이 맞느냐. 우리 2030 세대들이 조국 사건 때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그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제 그랬던 마음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한 게 아닌가. 나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네. 2030 특히 20대들이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원래는 낮아요. 이게 자기 놀기도 바쁜데 왜 이런 걸 전화해.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나는 이번에 그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세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40%가 감소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20몇 조가 없어졌다. 이런 59조가 세수가 펑크가 났죠. 59조가 펑크가 났고 그중에 법인세에 관련된 세수가 20몇 조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들으니까 막 열이 팍 치솟으면서 아니 그런데 무슨 3조를 우크라이나 퍼주냐고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이런 좀 천박함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가 밖에 나가면 나가시기만 하면 뭔가 쓰고 들어오고 그것도 국회하고 뭐 전혀 동의 같은 거 이게 없이 조율 없이 혼자 막 다 인심을 팍팍 쓰고 오시면서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왜 아랑곳하지 않냐 이게 화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원래 본인은 공무원 월급 받으시고 검사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와이프가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시는데 좀 익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검사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대요. 그 정도 되면. 민생 문제 관련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 위험이나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느냐라고 돌아봤는데 전 정부 때리기. 감사원에서는 문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뭐 최소 94회다. 누구 수사해라. 수사 요청 장하성, 김상조 수사 요청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뉴스타파 감싸기가 무슨 유착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 탄압 또는 이념 전쟁 이렇게 벌이는 모습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피로하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응원해 주시는 댓글에 보면 20대 정신 차렸구나. 역시 예쁘다. 이 시대는 원래 정신 차리겠죠. 자,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2.0%, 더불어민주당이 46.1%, 정의당이 3.0%. 이거는 계속해서 똑같네요. 없다가 경향이. 무당층이 14.4%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하락을 해도 그 민심, 그 마음을 못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46%나 왜 됐는데. 그러냐. 예. 이 정권에 화가 나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사이다처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이다, 야당.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효능감이 없어서 그래요. 비명이네, 친명이네 맨날 싸우고 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뭔가 세게 나가고 뭐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마음을 못 가져오는 근데 거죠. 언론이 좀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어제 매일경제 뉴스를 보는데 뭐 민주당 소식 관련해서 뭘 쓰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뭐 어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그걸 친명계라고 쓸 필요도 없잖아요. 언론이 싸움 그냥 붙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속성입니다. 그거죠. 예, 예. 이간질 싸움. 그냥 붙이기.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친명인지 비명인지 뭐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친명계가 이랬다 그러면 그럼 비명계는 안 그랬나 보다. 이걸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이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6%가 빠진 상태입니다. 대장동 인터뷰에 대해서 국힘이 뭐 대선 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요구 뭐 이렇게 공세를 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지지층이 네. 집결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참고로 저희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던 지난 조사를 보게 되면 8월 5째 주, 5째 주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은 47.8%였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이 지난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요. 조 변호사님이 잠깐 착각하셨는데 네. 그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떨어졌어요. 네, 1점 몇 %씩.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정도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1.6%. 대통령 근데 지지율이 의미가 저 정도로 하락을 하면 야당 지지율은
지지율은 50%는 넘어야 돼요. 8월 5째 주에 비해서. 네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하고 비교해서 또 이제 그쪽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뭐 NBS라든가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생 파탄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항하는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49.3%. 거의 50%네요. 네네. 엄청 높네요. 그 당내 사퇴 요구 및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39.6%고 잘 모르겠다 11.1%. 그럼 이거 합치면은 거의 막 90%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 지금 단식 투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60%죠. 60. 잘 모르겠다는 거는 빼고 50% 정도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네. 빼고 49.3 더하기 39.6을 해봐요. 그러면 80% 아니에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이 답변은 당내 사퇴 요구 및 이건 방탄. 방탄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네.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예.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 민생 파탄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항하는 결단이다. 이게 50% 가까이 된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50% 가까운 분들이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방탄적인 성격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뇨도 있고 건강이 좀 심각한 악화 상태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뇨가 있어요 원래? 예, 그렇다고 그럼 합니다. 위험한데? 예. 그런데 이것을 단식을 장기화하면서부터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열흘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은 이재명 대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뭔데라고 이슈가 점점 이렇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프레임이 사람 목숨을 걸고 저렇게까지 단식을 하는데 검찰이 좀 이렇게까지 이 하는 것이 좀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목숨으로 약간 대항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악당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호의적인 여론이 조금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대표 단식 투쟁 19일째 어제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필이면은 검찰이 영장 청구했죠. 청구했잖아요. 네. 어제 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얘기가 또 잡범 회자가 운운하면서 한동훈이 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기어코 구속을 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봐야 되고 굳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결되면 방탄이고 네. 부결되면 내분을 노린 꼼수, 정치적 올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넘게 수사해놓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타이밍을.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해서 망신 줄 거 다 주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과거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때도 이명박 정권 검찰이 망신 주고 수고 언론하고 짬짬해서 망신 주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퇴보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당시의 경험과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 지금 검찰 또 한동훈 장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순희 변호사님, 이 대표에 대한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한 21일 정도의 표결로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표결은 민주당은 특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예, 요 표결에,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은 민주당이 어떤 표결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 결과에 대해서는 네. 찬성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체포시켜야 된다라는 게 38.9%고. 이게 일반 국민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일반 국민.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42.3%고요.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가 5.5%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권이랑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같은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거는 가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거는
그 하필이면 병원에 이송된 날 영장 청구한 거는 너무 이거는 잔인해요. 부결해라 뭐 부결시켜라라고 던진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일부러 부결시키길 원해서. 부결을 유도해서 유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지금 아무리 비명이라고 해도 거기서 찬성표를 던질 사람 의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이거는 뭐 마치 다친 사람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더 기름을 부으라는 격인데 그거에 일조를 하겠냐 이거죠. 그럼 한동훈 장관이 비꼬듯이 말한 그 말은 일부러 부결시키라는 메시지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혔는데요. 예. 지금 그 어제 저녁 상황을 보니까 네. 이제 단식하다가 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실려간 이 대표가 수액 단식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음식물을 씹지 않겠다.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아까 이동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노리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반감이 커질 걸 알면서 하는 것은 부결될 것이고 부결된다면은 오합지졸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해서 방탄국회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보려고 그렇게 그렇죠. 몰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파행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소속 의원들이 모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거리를 띄워놓고 인간띠를 만들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검찰의 정기국회 회기 중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통수죠. 네, 외통수로.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하지만 이렇게 올감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안 질문인데요. 지난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으로 사실 저는 김만배 인터뷰 의혹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위 인터뷰라는 말을 꼭 쓰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 김만배 인터뷰 의혹 관련으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는 등 엄청나게 지금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분이 바람직하다. 33.7%, 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적 성격이 짙다가 51.5%, 잘 모르겠다가 14.4%. 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검찰 너무하네. 이거네요. 바람직하다가 예.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이걸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언론들이 지금 이 김만배 이 인터뷰 의혹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은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는 이제 결국 드러나 있겠지만은 뭔가 이게 예전부터 그 윤 대통령이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사천리로 뭔가 일사불란하게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 과정 중에 뭐 JTBC, 뭐 뉴스타파 뭐 이런 데 압수수색도 하고 KBS나 MBC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 있더라고요. 어제 개인 진행자들에 대한 고발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어준 씨, 그다음에 최경영 씨, KBS, 또 KBS 주진우, 이 앵커 이 세 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또 이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왜냐면 이분들은 그 방송하면서 반대쪽의 의견도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쪽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론도 제기가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일단 재갈을 물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는 거죠. MB 때 이랬죠. MB 때 이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저는 사실은 지금 네. 유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정도로 일단은 언론사의 진행자에 대해서는 더 너무 나간 거고요. 네. 과하다 싶은데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영장이 나온 게 놀랍죠. 네, 그렇죠. 이거 변호사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검찰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이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선거 때 명예훼손 당했고 그게 대선 직전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액션으로. 그런데 법원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그렇죠. 저는 진짜 심각하게 이 법조인들의 이 언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심각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는 말을 다루는 곳이고 시중에 어떤 정리되지 않은 주장도 사실 보도해서 이 그렇죠. 토론의 장에 이 떠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법원이 아니거든요. 검증된 것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론의 장에서 자정적으로 걸러지고 허위 사실은 그만큼 이제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거 누가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도할 뉴스타파야. 수밖에 없죠. 다 맞습니다. 하죠. 근데 누구나 다 뉴스타파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JTBC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도했다는 그렇죠. 인용 보도까지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이 원본을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지금 짧은 상황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보도한 건데.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력 테스트하고 문해력 테스트하고 맞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 기조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나는 방송사들이 너무 금방 사과하더라. 나는 솔직히 방송사들이 사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 일단 모든 사과해야지. 방송사들이 다 사과해요. 아 진짜 사이다시다.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JTBC도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봉지욱 잘못이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맞아요. 나는 그거 되게 이상했었어요. 봉지욱은 뭐 개인이었나? 자기네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지. 봉지욱 잘못입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아니 그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가 봉지욱이 뉴스타파를 갔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너도 나도 서로 앞다퉈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아니 사과를 왜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거가 뭐가 잘못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 나만 바보 같은가?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럼 안 앞으로 되는데. 3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될 거를 생각하면 언론계에서는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네.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축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소, 고발, 위축 압수수색, 효과. 네, 입에 그리고 재갈을 뭐 흘리고. 원 스트라이크 뭐 아웃 뭐 이런 엄청나네. 거 얘기하고 네. 이동관 유인촌 등등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자, 진추아님께서 암 걸리겠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자, 지금까지 조수진 변호사,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쇼미더미신 했습니다. 두 분 일단 쇼미더미신까지만 감사드리고.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쇼미더 영심 시작하겠습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저희 커뮤니티 조사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보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보죠. 우선 1번. 우리 이승현 본부장님 설명해 네, 주실까요? 윤석열 2차 개각 인물, 즉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그 중에서 최악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총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결과를 보면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압도적이네요. 이거 85%. 빰빠라밤. 이거 축하드려야 됩니다. 빰빠라밤.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9%, 네. 김행 5%. 뭐 막상막하긴 한데 근데 이게 두 분이 너무 혜택 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신 여러 후보자에게 가지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쿵짝하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 정강훈 집회, 거기 정강훈 목사 가가지고. 집회인가요? 거기 단골 연사입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되게 점잖게 생기셔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순발력 있게 이런 걸 하시죠? 쿵짝짝. 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극우를 뒷배로 하는 분이 의원이 됐고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게 나라를 걱정해야 할 지금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래도, 분들이 어떻게 네. 정강훈 집회에 가죠?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네. 세 명 모두 노답이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은 붕짜짜 붕짝이죠. 붕짝이죠. 그렇죠. 공자적. 아 그게 있네요. 쩍벌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자, 3명 모두 노답이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은 붕짜자 붕짝이죠. 유저 IW7 어쩌고저쩌고 쩍벌님. 야, 이분 또 닉네임도 재밌네. 쩍벌. 자, 나머지 분들 읽어주세요. 네, H님이 네. 틀릴 수가 없는 문제. 누굴 찍어도 정답. 그러네.
그 다음 유저님이 네. 유인촌 살리려고 허수아비 하나 만들었네. 원식 아저씨 그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네. 그렇군요. 두 번째 댓글인데요. 네, 두 번째 이 정부에 어울리는 것들이네. 전혀 문제없다. 정상인이라면 저런 자리 거부한다. 지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셨고. 예. 오늘만 사는 남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만 살고 다음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세요. 예. JSM0042님이 군대가 정치화되면 필히 망하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이다. 이등병만도 못한 정치 군인이 국방관, 국방부 장관, 이 나라의 큰 불행의 서막이다. 이등병만도 못한 정치군인. 이 점은 좀 스스로가 느끼셔야 되는 게 신원식 의원 장군 시절에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실을 은폐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이번에 맞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그 꽃다운 젊은이를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정말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댓글 읽어주세요. 마스터피스 네. 제이님이 뉴라이트에 빠진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 선봉장 같은 국방부 장관이라 정말 위험하다. 언제 계엄령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합. 대한민국은 진정 어디로 가는가. 이 말 진짜 끔찍한데요. 언제 계엄령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합이다. 뉴라이트에 빠진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 선봉장 같은 국방부 장관. 진짜. 자, 여러분, 읽어주셨는데요. 댓글 읽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씩 골라가지고, 근데 상품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 분씩 좀. 저는 마지막 댓글. 네. 어디로 가는가? 정말 위험하다. 예. 대한민국 진정 어디로 가는가. 마스터피스 987 하나님. 이승영 본부장이 뽑아주셨고요. 네, 저는 뭐 붕짜자 이렇게 사이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 명 모두 노답이지만 붕짜자 붕짜 1등은 정말 좋아요. 저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 누굴 찍어도 정답이다. HKJ님 저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하시죠? 마지막에 뽑혀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저희 지금 31.7만 명이었는데 3,000명 더 빨리 눌러주시면 32만 명 되겠습니다. 자, 내일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